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를 보시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전미어에서 치명타 확률, 공격 속도, 모든 공격 스킬 레벨 또는 근접 스킬 레벨이 높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접두어에서는 물리피해 퍼센트 증가, 물리피해 추가, 물리피해와 정확도가 같이 올라가는 옵션 또는 번개 피해 추가가 되어 있는 무기를 고르셔야 하는데요. 이 접두 전미어 옵션을 모두 챙기실 경우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전미어 옵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접두어에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번개 게인 혹은 원소 피해 증가 같은 옵션을 챙겨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기에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베이스 무기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몽환의 육척풍의 경우 무기의 기본 치명타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전미어에서 아무리 치명타 확률이 높은 옵션이 있어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은 모자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모자는 고유 옵션 장비인 독사 모자를 사용합니다. 독사 모자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옵션은 포위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적의 수 N마리 감소. 이 옵션에서 무조건 5마리 감소가 되어 있는 모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POE2에서 포위 효과는 3m 범위 내에 적이 5마리 이상 존재하는 경우 적에게 포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는 기재가 있는데요. 여기서 독사 모자로 인하여 5마리가 감소되어 있다면 상시 포위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상시 포위 상태가 되어 포위와 관련된 패시브 노드와 스킬잼을 챙겨서 만화 없이도 스킬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모자입니다. 여기서 모자를 타락시켜 룬홈을 2개 이상 챙겨가시거나 룬홈이 2개 뚫린 모자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권능 충전 최대치가 올라가는 독사 모자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권능 충전치가 붙은 모자의 경우 1디바인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갑옷인데요. 저희는 인보커의 전직 패시브 노드를 통해 갑옷으로 인한 정신력을 챙겨갈 것이기 때문에 높은 해피와 에너지 쉴드를 챙길 수 있는 매끈한 재킷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최소 정신력은 221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 현재 스킬로 241의 정신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최소 정신력으로 맞추실 경우에 해피 최소 1350, 에너지 보호막 최소 450으로 설정하시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전미어 옵션으로는 높은 저항과 튕겨내기 평점이 붙어있는 것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의 경우 스탯이 붙어있는 장비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목걸이인데요. 목걸이의 경우 저희는 대부분 확정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목걸이를 사용할 건데요. 필요한 옵션으로는 근접 스킬 레벨 3레벨 이상, 치명타 확률 증가, 치명타 피해 보너스 증가가 들어간 목걸이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베이스는 매찬을 챙길 수 있는 황금 목걸이에 근접 스킬 레벨,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보너스, 에너지 보호막, 일반방 어력을 챙겼습니다.
올려주는 광적인 투사를 할당하였습니다. 목걸이의 경우 비싸봐야 30디바인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검색해보시고 좋은 옵션을 구매하시거나 근접 스킬 레벨 3레벨이 분열되어 있는 베이스 목걸이를 구매하셔서 직접 제작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반지인데요. 반지의 경우 2개 중 1개는 불보석 반지를 사용해주셔서 스킬 슬롯 1칸을 추가로 얻으셔야 하는데요. 일단 반지의 유효 옵션으로는 접두어에서 번개 피해 추가, 물리 피해 추가, 냉기 피해 추가, 화염 피해 추가, 번개 피해 퍼센트 증가, 그리고 아이템 희귀도 증가 옵션이 좋고, 전미어에서는 높은 저항과 스택 그리고 아이템 희귀도 증가 옵션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갑은 확정 옵션 제작이 가능한 공격 속도 3소켓 장갑을 사용했는데요. 전미어에는 기본적으로 장착된 아이템의 효과를 올려주는 옵션과 공격 속도 그리고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사용했습니다. 접두어에서는 번개 피해를 포함한 피해 추가 옵션들을 챙겨가 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 현재 착용 중인 장갑을 40디바인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퀄리티작이 되어 있지 않아 판매자가 싸게 올려둔 것을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해당 장갑은 확정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이번 시즌 많은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본인의 커런시에 맞는 장갑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런시가 부족하시다면 룬 소켓이 2소켓인 장갑도 고려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룬은 시리우스의 부적 룬을 사용하여 공격 속도를 최대 48%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리띠의 경우 헤드헌터 무거운 허리띠를 사용했는데요. 저는 반지와 다른 장비에서 매찬을 챙기면서 스탯을 챙기지 못해 허리띠의 스탯 옵션이 타락으로 붙은 허리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드헌터를 검색하실 때는 호신부 슬롯이 2개 이상 그리고 스탯 탑이 75 이상 넘어가는 허리띠를 구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지능이 필요한 치명타 시시전 스킬과 민첩이 필요한 천둥의전령, 힘이 필요한 재해 전령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스탯을 챙기지 않으셨을 때 다른 장비에서 스탯을 타협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발 같은 경우 저희는 플리커와 폭풍 이질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 에너지 보호막 수치가 높고 저항이 높은 수치의 신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호신부의 경우에는 저는 태동하는 희망 해동 호신부와 도끼의 추락 은 호신부, 수사슴 통과 의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끼의 추락 은 호신부와 통과 의뢰 호신부의 경우 많은 커런시가 들어갈 수 있어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은 호신부와 도로 신부 아니면 지열 호신부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생명력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올로스의 결의 플라스크를 사용해주시면 좋지만 일반 생명력 플라스크를 사용해주셔도 상관없으며, 마나 플라스크의 경우 회복량의 퍼센트를 즉시 회복 옵션이 붙은 플라스크를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주얼 같은 경우 총 5개의 주얼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물의 심장 다이아몬드 주얼을 사용해 2개의 원소개인과 생존력을 살짝 올려주는 처치시 생명력 회복 옵션, 그리고 가져가셔야 하는 게 처치시 마나 회복 옵션입니다. 독사 모자를 사용하는데 왜 마나 회복이 필요하냐면 저희는 치명타 시 시전을 통해 부정한 의식을 사용하여 권능을 수급해야 하는데 부정한 의식 스킬의 최저 스킬 레벨 기준 15마나가 소모됩니다. 부정한 의식은 공격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거역 스킬잼을 사용할 수 없어 부정한 의식을 터뜨려주기 위해 처치시 마나 회복을 1%라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대망상 다이아몬드를 챙겨 저희가 멀어서 가지 못하는 패시브 노드를 할당해줍니다. 광적인 투사 혹은 전투의 전율에 내면의 힘 혹은 힘의 욕망을 챙겨 권능 최대치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광적인 투사는 가격이 비싸니 전투의 전율에 힘의 욕망 혹은 내면의 힘을 챙기시고 목걸이에 광적인 투사를 할당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자에서 권능 충전 최대치를 챙기셨을 경우에는 굳이 권능 충전 최대치를 또 챙기실 필요가 없으니
저렴하게 전투에 전율해 치명타 관련 노드가 들어간 과대망상을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오래된 사파이어 주얼의 경우 패시브 노드 3시 방향에 맛있는 노드가 많으니 허무의 선물 다이아몬드 주얼에 야생의 보행자 패시브 노드 주변 할당을 넣으셔서 주요 패시브를 챙겨주시면 시너지가 좋습니다. 옵션은 일단 반경이 대형으로 업그레이드는 필수 옵션이고 주요 패시브 스킬의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올라가는 수치 높은 사파이어 주얼을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추가로 소형 패시브 노드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챙겨서 생존을 올려줬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영웅적인 비극 무궁한 주얼 보라나 3356번을 사용했는데요. 무궁한 주얼 같은 경우 100번부터 8000번, 보라나와 올로스 모두 옵션이 랜덤이기 때문에 특정 숫자들이 좋은 지역이 있어 하나하나 사서 넣어보는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유명한 번호대를 검색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3356번 같은 경우 며칠 전까진 1에서 2딥의 매물이 꽤 있었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보라나 매물이 없을 경우에 패시브 노드도 설명해드릴 테니 무조건 착용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패시브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96레벨 기준 패시브 노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직 노드는 위와 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패시브 노드는 길 따라 쭉 올라오시면서 열린 사고의 마음가짐, 진실의 순간 찍어주시고 충격적인 공격을 찍으실 건데 1번 무기 세트로 찍어주세요. 1번 무기로 찍는 방법은 영상과 같이 오른쪽 상단에서 무기 세트 1번을 클릭하고 충격적인 공격 노드 쪽으로 올라가면서 4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수호하는 물약을 2번 세트로 찍어서 X키를 통해 무기를 교체하고 마나 포션을 먹을 시 즉시 저주 한 개가 제거되는 노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노드로 돌아와서 주얼 노드까지 가셔서 1시, 5시, 7시 방향 노드를 다 찍어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치명적인 힘까지 찍어주세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셔서 영체 수호 찍어주시고 올라가셔서 넘치는 힘 찍어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신중한 암살자 찍어주면서 1시 방향 주얼 노드까지만 올라가주세요. 다시 내려와서 야생 폭풍을 찍어주시고 숨통 노리기 그리고 오른쪽 선의 공격과 무도가의 기교 찍어주시고 내려가주세요. 그리고 충격의 차크라, 믿음의 차크라 찍고 허무의 선물 주얼을 통해 틀이 연결 없이 아찔한 명중 충격 가하기, 물질 고양화, 전설적인 수사슴, 강화 반사신경 총 5개를 찍어주세요. 또 내려가서 치명타 관련 노드인 심정지, 맹타격, 심장 분쇄 찍어주시고 내려가셔서 다가오는 대재난 찍어주시고 5시 주얼 노드 올라가시면서 조리 완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로 내려가서 주얼 노드까지 찍으시면 끝납니다. 이번엔 무궁한 주얼 없는 패시브 노드 세팅을 해볼 건데요. 살상 분능 10배 공격을 찍고 위쪽 치명타 노드를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5시가 중요한데 무궁한 주얼을 사용하는 빌드는 5시 아래로 내려가서 다가오는 대재난을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3시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면 민첩 스탯도 많이 올리실 수 있고 짐승의 가죽 노드를 챙겨서 생존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뻗어나가는 타격까지 찍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회피 쪽 노드를 찍어주면서 조리 완료와 주얼 노드 챙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생존보다 DPS다 하시면 사진처럼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을 수정하시면 DPS가 확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스킬잼, 오른쪽은 보조잼입니다. 특수라고 적혀있는 보조잼의 경우 NG에게 화폐 교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보조잼들입니다. 그리고 차율라의 손에 들어가는 저격수의 징표와 전도성 징표는 보조잼이 아닌 스킬잼입니다. 확인하셔서 넣어주세요. 정신력이 230일이 넘지 않으신다면 제1 전령의 치명적인 전령 보조잼을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치명타시 시전에 있는 부정한 의식 스킬은 스킬잼입니다. 최대한 낮은 스킬 레벨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탯에 맞게 치명타시 시전과 제1 전령 스킬 레벨을 조금 낮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원소 표현 스킬의 경우 전직 노드에서 찍어주셔야 사용이 가능하며 보조잼은 위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사용 방법은 일단 폭풍의 질풍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잡아주시고 치명타 시 시전이 터져서 권능이 수급되면 충전 지팡이를 써준 뒤 전멸 타격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나가 부족해서 충전 지팡이가 나가지 않는다면 바로 플라스크를 먹어주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매핑을 하실 땐 폭풍의 질풍을 누른 상태로 전멸 타격만 사용하시면 되고 충전 지팡이의 지속 시간이 1분 정도 되기 때문에 간간히 권능이 남아있을 때 충전 지팡이를 리필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스의 경우는 폭풍의 질풍으로 때려서 떨어지는 천둥의 연계를 쌓습니다. 그리고 연계가 어느 정도 쌓이면 차열라의 손을 사용해 보스에게 저격수의 징표, 전도성 징표를 붙입니다. 여기서 마나가 부족할 예정이라 마나 플라스크를 쓰고 바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천둥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천둥이 연계 스택으로 인해 엄청난 데미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웬만한 보스가 참기 힘들어합니다.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